안녕하세요 여러분, 폴 선생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라는 의미는 전이 앞전자라는 거예요. 앞에 위치를 시키는 낱말인데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등의 앞에 위치시키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홀로 쓸 수가 없고 항상 명사 또는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와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를 꼭 써줘야 된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는 꼭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을 해서 무엇으로 쓰이냐?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형용사 구로 쓰이고요. 이번에는 부사구로 쓰입니다. 형용사 구로 쓰인다라는 건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 구로 사용이 되고요. 동사를 수식하거나 이럴 때는 부사구가 됩니다. 한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the blue suit이 있는데요. 이때 이 빨간색으로 된 blue suit이 누굴 꾸며주나요? 맨을 꾸며주죠. 남자를 꾸며주니까 남자는 더 맨은 명사예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형용사 구. 지금 전명구가 뭘로 꾸몄냐면 형용사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In the morning을 한번 볼게요. 어떤 낱말을 꾸며주나요? 동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arrive라는 동사를 수식했기 때문에 역할은 부사 역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의미는 주로 한번 볼게요. in the shop 그러니까 상점에 into the room 방향을 나타내는 뭐뭐 안으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at noon은 시간 몇 시에 12시에 정오에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for는 이유로 쓰인 거예요. for being late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늦어서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 to tell이라고 쓰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by 다음에는 동명사를 써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with 다음에 자 he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써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의미가 혼돈되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두 가지를 짝을 이루어서 학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for와 during의 차이에 대해서 의미상으로 보면은 뭐뭐 하는 동안인데 for 다음에는 숫자 기간이 나온다라는 게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uring 다음에는 특정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숫자가 나왔네요. for 2 hours. 그러니까 for를 써줘야 되고요. during vacation, summer vacation이라고 썼으니까 during으로 써줘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in 플러스 시간을 쓸 수 있고 within 다음에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in 플러스 시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in 5 minutes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틀린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in이라는 거는 딱 채우고 난 다음 결국에는 5분 뒤에 라는 의미가 맞는 표현이지 5분 안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5분 안은 within이라는 표현이에요. within 5 minutes 라고 이야기를 해야 5분 안에 미팅은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in과 within의 차이를 알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by와 until의 차이예요. 동작을 보면 by를 써야 되는,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by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until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동사를 보니까 you needed to finish. finish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지속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finish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감을 나타내는 by를 쓰는 게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by를 쓰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You need to keep working. 일을 하는 것들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런 동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는 until을 써주어야 맞는 답이 됩니다. 4번에 on time과 in time의 차이는 on time은 정각, 정시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The train arrive on time. 정시에 도착했다.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의미고요. in time이라는 표현은 그냥 충분히,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찾아 밑줄을 치고 그것의 역할을 고르시오. 전치사 명사를 갖다가 묶어주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in my room. 그리고 전명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무엇을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고 했죠. 지금 the game console 꾸며주고 있으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at the restaurant이 있어요. 이 at the restaurant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의 역할인데요. 어떤 낱말을 꾸며주나 봤더니 meet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의 in the garage가 있네요. in the garage가 꾸며주는 거는 칼을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for an hour라고 쓰고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sing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 역할이 되겠네요. 그죠? B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결국에는 적절한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네요. Summer vacation입니다. 숫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during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watching이네요. 그럼 watching은 보는 것을 지속할 수 있죠? until을 써야 되겠네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각에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You needed to show up at the meeting room right on time. 정시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필요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on time이 맞습니다.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보니까 complete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끝내는 개념이니까 by를 써줘야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제때에 이루어지다 라니까 정각이 아니라 제때니까 in time이 되겠습니다. C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치고 바르게 고치시오. 잘못 전치사를 쓴 부분을 찾으라는 거네요. 자, they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으로 써야 되니까 them으로 써주어야 됩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be good at은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aking인 동명사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until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동사를 살펴볼게요. by냐 until이냐. send라는 동사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until은 쓸 수가 없고 by로 고쳐줘야 됩니다.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forward to, 여기에 나와 있는 to는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meet이 안 되고 meeting으로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예요. 자, b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동태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의 또 의미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by mail, by phone, by credit, 이런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죠. by car, by train.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관사를 쓰면 안 된다는 부분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수, 양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by the pound라는 단어는 파운드 단위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by the killer 그럼 킬로 단위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작자라고 썼는데 이건 저자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by Shakespeare 그리고 by Tolstoy라는 이 부분을 보면 이 by 다음에 저자의 이름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by는 뭐뭐의 옆에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 with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with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신체의 일부 표시를 할 때 쓰는 거죠. The man with big eye. 자, 큰 눈을 가지고 있는 남자.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The door will be opened by somebody with a key. 키를 가지고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키를 사용을 해서 키를 사용을 하여 문을 열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2번의 경우에는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look at이냐, look into인지, look for인지, look after인지 이 부분을 이 두 가지 전치사 플러스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이 됐을 때 각각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hear 다음에도 전치사를 쓸 수 있는데요. hear about, hear from이 있어요. hear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듣는 거고 hear from은 무엇 등을 통해서 소식을 듣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점을 꼭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3번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사 다음에 for를 써야 되는데 의미가 이번에는 다른 거죠. 전치사 for를 쓰지만 동사만 다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ask for는 요청을 하다. apply for는 뭐뭐에 지원하다.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 leave for는 뭐뭐로 떠나다. search for는 뭐뭇을 찾다, 뒤지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세요. A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알맞은 올바른 전치사를 써야 되니까 written 쓰여졌네요. 백과사전이 무엇에 의해 쓰여졌냐면 저자에 대한 사용이니까 by를 써줘야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with를 써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거예요. 할머니를 돌볼 건지 라는 의미인지 찾을 건지 여기서는 돌보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다는 의미니까 look for를 써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건 현장, 범죄 현장을 어떻게 하죠? 점검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으니까 look into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찾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look for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C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옳으면 O로 표현,
틀리면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돼 있네요. 1번은 by the kilogram. 킬로그램 단위로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이 표현은 맞네요. by가. 2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팀이 에러를 찾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searching for로 써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은 into를 for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hear 다음에는 from으로부터 듣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4번은 우리는 배로 제주도에 갈 것이다. 이건 교통수단이 되니까 with를 쓸 수가 없고요. 교통수단인 by로 써주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전치사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